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이론 동영상 수업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최소항이랑 최대항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AND나 OR, 노어나 NAND와 같은 연산들로 표현할 수 없는 진리표를 우리가 최소항이랑 최대항을 사용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요. 조금 생소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복습 잠깐 하고 오늘 학습할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소항에 대해서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항 진리표에 적용해서 한번 복습을 할게요. 진리표는 비트 두 개를 사용해서 간단한 진리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두 개일 때는 경우가 네 가지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간단한 2비트 진리표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최소항이나 최대항을 사용하는 이유는 AND나 OR와 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연산 방법으로 진리표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AND나 OR 같은 기본적인 연산에 없는 진리표를 선생님이 만들어 볼게요. 간단하게 1, 1, 0, 0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항 같은 경우에는 AND의 연산 특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0은 대수의 발을 취해서 표현하고 1은 대수의 발을 취하지 않고 표현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AND 같은 경우에는 교합값이 1이 나오려면 모든 대수들의 값이 1일 때만 교합값이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 특징을 활용하기 위해서 1일 때는 대수의 발을 취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항은 미니멈이라고 했죠. 작다고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문자 m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각각의 결과값들은 0부터 시작해서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해서 이 소문자 m의 아래 첨자를 사용해서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각각의 결과값들을 우리는 m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각각의 m들은 최소항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최소항은 and를 활용하고 0은 x바, 0은 대수의 발을 취해서 1은 대수의 발을 취하지 않게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f 값이 1이 나오는 이 0번째 자리는 a가 0일 때, b가 0일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a는 발을 취하고 and b도 발을 취해서 m0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같은 방식으로 아래쪽도 하면 a가 0이기 때문에 a 바를 하고 최소항이니까 and 그리고 b는 1이기 때문에 r을 취하지 않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 것들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a and b 바 a and b로 각각의 결과값들을 최소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최대항에 대해서 복습해 볼게요. 최대항은 최소항은 and를 사용해서 표현했지만 최대항은 5어의 특징을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왼쪽이랑 똑같은 진리표를 사용해서 한번 최대항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표를 간단하게 그려주고 표현해 볼게요. 5어의 특징은 뭐였나요, 여러분? 5어는 모든 결과값이 0이 나오려면 모든 값들이 0이어야지만 결과값이 0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었죠. 그 특징을 활용해서 이 논리식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0일 때는 발을 취하지 않고 1일 때 발을 취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최대라는 것은 영어로 맥시멈이라고 하기 때문에 크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대문자 m을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결과값들은 0번째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결과값은 m0이라고 표현하고 마찬가지로 숫자를 증가시켜서
아래 첨자에 써서 각각의 결과값들을 최대항으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m들은 최대항의 5어를 사용한 최대항으로 표현하면 0일 때는 대수의 발을 취하지 않고 1일 때는 대수의 발을 취하기 때문에 이 특징을 사용해서 각각의 m들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0이기 때문에 발을 취하지 않고 5어, b도 0이기 때문에 발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아래 것도 만들어 보면 a는 0이기 때문에 발을 취하지 않고 b는 1이기 때문에 발을 취해 주어야 하겠죠. 같은 방법으로 아래 것들도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 바 5어 b 그리고 a 바 5어 b 바 이렇게 사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최소항과 최대항으로 진리표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어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들을 할 거냐면 최소항이랑 최대항은 각각의 결과값들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표 전체를 논리식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방법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항과 최대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곱의 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곱의 합. 곱의 합은 아까 말했다시피 전체 진리표를 논리식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곱의 합이라는 것도 있고 합의 곱이라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사용해서 전체 진리표를 논리식 하나로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곱의 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간단한 진리표를 다시 그릴게요. 그래도 봤던 걸로 하는 게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익숙한 진리표를 사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이 진리표는 우리가 AND나 OR, NAND나 NOR, XOR나 XNOR로 표현할 수 있는 진리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곱의 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가 진리표를 논리식 하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우리가 했던 최소항을 사용하면 됩니다. 최소항. 각각의 최소항들을 우리가 아까 표현을 해봤죠. 그래서 0은 발을 취하고 0이 없는 1은 발을 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를 AND를 사용해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 있다고 했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곱의 합 같은 경우에는 결과값이 1이 나오는 요 최소항들만 합으로 더해주는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요 F, 결과값 F를 최소항의 합들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M0, 5어, M1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M0와 M1을 요 AND를 사용한 최소항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다시 수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곱의 합은 여기서 보는 것과 같이 최소항은 곱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논리 곱이죠. AND. 요 AND를 사용한 것들의 합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곱의 합이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하나만 하면 조금 헷갈리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를 2개에서 한번 3개로 늘려보도록 할게요. 0, 1, 0, 1, 0, 0, 1, 1, 1, 0, 0, 1, 0, 1, 1, 1, 0, 1, 1, 1로 나올 수 있죠. 그 결과값은 우리가 정할 수가 있죠. 뭘로 할까요? 선생님은 이걸로 할게요. 2개 이상이 1일 때 결과값이 1이 나온다는 것을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할게요. 1이 2개 이상일 때 1이 나오니까 요때 1이고 요때 1이고 요때 1이고 마지막에 3개니까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계가 끝났어요. 설계 조건이 뭐냐? 1의 개수가 2개 이상이면
결과값이 1이다. 여기 써야 되니까 옆에 쓸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각의 결과값들을 우리가 아까처럼 최소항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최소항이 총 8개가 나오겠죠. 각각의 최소항들을 우리가 AND로 표현해줄 수 있지만 곱의 합에서는 결과값이 1이 나오는 것들만 더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건 M3, M5, M6, M7의 대수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표현을 해볼게요. M3이 1이 나올 때는 A 바, B, C. 얘는 A, B 바, C로 표현이 되고, 얘는 A, B, C 바. 그리고 마지막은 다 1이기 때문에 A, B, C라고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진리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F는 M3, 5억, M5, 5억, M6, 5억, M7이다. 근데 얘는 풀었으면 A, 바, B, C, 5억, A, B, 바, C, 5억, A, B, C, 바, 5억, A, B, C로 표현이 된다. 즉, 이 전체 진리표를 요 식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우리는 요 식을 보고 뭘 한다? 프로그래밍 하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은 조건을 먼저 썼고 이 조건에 대한 진리표를 썼고 그 진리표를 논리식으로 표현해서 프로그램을 좀 더 논리적으로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을 했냐면 1의 개수가 2개 이상일 때 결과값이 1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설계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